언젠가부터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속으로만 삭히는 게 익숙해지셨나요? 혹시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함을 견디고만 있던 적이 많으셨나요? 물론 그렇게 하면 남편과의 표면적인 싸움의 횟수는 줄어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답답하고 더 우울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참다 결국 더 큰 화를 남편에게 쏟아내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갈등을 피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을 이해하신다면 남편과의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많은 아내분들을 코칭해드리다 보니 남편과의 갈등을 피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남편의 관점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아마 우리는 서서히 남편이 하는 말들, 주변에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안일을 원래 여자가 하는 거지, 이런 말들을 신혼 때부터 반복했다면 처음엔 우리도 반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가 타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요리를 하겠어, 뭘 하겠어, 돈이라도 벌어와서 다행이지, 저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그냥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편의 관점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주변에서 아내는 이래야 한다, 남편은 저래야 한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남편의 말을 점차 당연하게 여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냥 내가 참아야 가족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이 우리의 입장을 수용해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화를 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편의 화를 내는 모습이나 찡그리거나 냉랭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올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남편의 그런 두려운 행동들 때문에 참고 지내는 것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남편이 감정적으로 폭발할까봐 우리가 미리 조심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을 만한 작은 문제더라도 우리 스스로 눈치를 보고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갈등을 피하기 위해 긴장을 한 채도 계속 지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주장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자신의 부모님이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항상 참고 견디는 것을 보아왔다면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이 쌓이면서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꼭 참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항상 수용적이고 친절해서 자기 주장을 해봤던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불편한 것들을 알아서 잘 해결해주고 원하는 것들을 알아서 제공해줬던 거죠. 이런 경우라면 남편이 우리가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알아서 불편한 것들을 내 부모님처럼 해결해 줄 거라고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자기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남편과의 갈등을 피하고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남편과 갈등을 피하고 있었나요? 만약 이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제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대로는 남편과의 관계에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계속 돌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남편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으면서 우리 주장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적 신호를 잘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원래 참아왔던 대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만 하면 피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별 생각 없이 밥을 먹으러 나가고 밥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커피 사러 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의 불편한 감정들을 외면하고 억누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쯤은 오늘 내가 서운했던 점은 뭘까? 오늘은 내가 무엇을 참고 넘겨봤는가? 이것들을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다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더 잘 파악하면 어떠한 시점이 우리가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시점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불쾌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알아봐주고 원하는 도움을 주기는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너가 집안일에 신경 안 쓰니까 화가 나,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남편이 우리가 원하는 걸 바로 해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감정이 불편하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편이 식사를 하고 나서 치우지 않은 걸 치워줬으면 하는 건지, 식사를 하고 나서 거실을 청소기 한번 돌려줬으면 하는 건지, 설거지를 할 동안만이라도 아이를 봐줬으면 하는 건지, 이렇게 우리가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면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원하는 걸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남편들에게 적용해 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남편의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잖아요. 큰맘 먹고 남편한테 한번 시도를 했는데 남편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게 되면 한두 번 시도해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좀 더 안전한 상황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을 해보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가족보다는 정서적 거리가 있는 사람들, 특히 직장 동료나 지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작은 의견들을 표현하시는 것을 연습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절하는 것도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우리가 당연하게 제공되고 있었던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제는 거절해보시는 것도 표현하는 연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시도해보시면서 점점 더 친한 사람들, 그리고 가족과 남편에게도 당당하게 표현하시는 걸 시도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아마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변에서 착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남들에게는 착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는 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신다면 남편과의 갈등에 대한 두려움은 금방 떨쳐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표현과 자기 주장을 해보시면서 관계의 주도권을 꼭 되찾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